안녕하세요. 이다랑입니다. 지금 마지막 타임이라서 많이 지치실 시간이지요. 제가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조금 마지막 지침과 지루함을 조금 더 달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동 심리 전문가로 현장에서 부모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만 명이 사용한 육아 상담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고 M&A로 엑싯을 한 창업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전문가이자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직접 낳아서 기르고 있는 3040의 한 명으로서 이 자리에 쓸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출산과 육아의 현실은 무엇이며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자리에 제가 왔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또 들었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많은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이 저출생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SNS 계정에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또 아이를 낳기 전에는 어떤 고민을 했으며, 아이를 한 명만 낳고 두 명을 안 낳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쭤봤고요. 감사하게도 3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에게 직접 들려주시면서 인구 포럼에서 잘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이를 낳기까지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질문에 대한 답변의 공통점들을 읽으면서 저는 어렴풋이 부담감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도 경제적인 부담, 심리적인 부담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나눠주신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불안이었습니다. 내 삶도 되게 막막한데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불안합니다. 나의 존재와 커리어를 잃게 되는 것이 불안합니다. 아이를 키우기에는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부모라는 역할이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잘할 자신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세상이 아이를 키우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너무나 불안합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의 입에서 나온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불안은 막연히 나타나는 불쾌한 정서 상태,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긴장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올해 개봉했던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 영화에서는 다른 주요 핵심적인 감정들 외에 불안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만큼 불안이라는 정서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정서이고 굉장히 중요한 정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이 불안이라는 정서 때문에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만 불안이 문제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 불안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압도된다라고 여겨지거나 너무 오랜 시간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불안함을 느낄 때 인간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쟁입니다. fight.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고 목소리를 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얼어붙는 반응입니다. freeze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마지막 반응은요, 도망가고 회피하는 반응입니다. fligh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현상으로부터 더더더더 멀리 멀어지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불안에 대한 반응을 FFF 반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 불안함이라는 것이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먼 미래에 부모가 될 지금 청소년부터 청년들까지가 겪고 있는 마음의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 대응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초저출생의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을래요 라고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나의 심리 상태로부터 기인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하나의 반응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점을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만약 단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고 상상해 본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뀐다면 출산과 육아가 지금보다 나아지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상담에서 많이 쓰는 기적 질문입니다. 아침이 되었고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 과연 어떤 문제가 사라졌는가?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님들이 주신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우울과 외로움이 적어지는 것, 그리고 아이를 길러도 내 개인과 가정의 삶이 균형 있게 유지되는 것, 아이를 환대해주는 보다 다정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클 수 있는 환경, 특히 병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괜찮을 수 있는 나 개인의 삶과 커리어, 이러한 이야기들을 주로 주셨습니다. 이는 심리사회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도 이 포럼을 처음부터 쭉 인터넷을 통해서 오는 길에도 들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초저출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과 담론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지역의 문제, 또 거주의 문제, 경제적인 지원의 문제 다 중요하고 굉장히 부모님들이 편하게 여기시고 꼭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빠뜨려야 하지 않는 반쪽은 무엇이냐? 육아를 지금 하고 있고 하게 될 당사자들의 심리사회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섬세하게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가족 사진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 회사를 운영할 때 5번째까지 경력 단절 여성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엄마인 마케터, 엄마인 디자이너, 엄마인 기획자, 엄마인 상담사들이 처음에 포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과 함께 일하는 회사를 만든다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2부에서 이주호 대표님과 김성철 대표님께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 사실 오는 길에 그거 들으면서 저거 정말 쉬운 일 아닌데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책들, 사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먼저 포기하고 내려놔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엄마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었더니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들이 다니기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아빠들이 다니기 좋은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좋은 청년들이 올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원하는 회사의 다정함과 섬세함과 배려는 단순히 엄마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들도 원하고 청년들도 원하는 것이지요.
저는 인간이 원하는 것은 다 같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슬프게도 이 사례는 그냥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미담일 뿐이고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가지 못한 길입니다.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헤비 유저이자 타칭 인플루언서인데요. 제 그 인스타그램에는 정말 매일같이 살아 움직이는 부모님들의 삶이 올라옵니다. 아이가 병원에서 회사도 가야 하는데 몇 시간씩 대기하고 있는 인증샷이 날마다 올라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버티다가 퇴사를 결정했을 때 부모님들이 올리시는 마지막 명함 그리고 회사 네임택이 자주 올라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약간 울컥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업무하면서 힘들었던 시절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사진을 올리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제가 육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정말 아빠들도 육아 참여가 높으신데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아이를 절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적고 그리고 심리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아이한테 덜컥 화를 낸 다음에 죄책감을 느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 제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대한민국에서 2024년에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삶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모로서 사는 삶이 되게 불행하기만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부모님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조금 힘드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행복하기도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아이를 키우고 중학생이 될 때까지 이렇게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분명히 굉장히 힘들지만 성장을 만들고 또 나에게 굉장히 큰 가치와 행복을 준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런 육아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행복을 전혀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육아는 분명히 굉장히 가치 있고 행복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중 매체에서는 얼마나 아이가 부모를 어디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마치 배틀하듯이 보여줍니다. 또 많은 매체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삶이 정말 많은 정보들과 그리고 많은 어떤 교육 사이에서 어디까지 부모로서 완벽해야 되는지를 매일매일 시험대에 올리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즉 이 사회가 육아하는 것이 더 이상 가치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느끼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셈이지요. 제가 육아하는 부모들의 삶이 먼저 행복해져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한 부모님들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느냐? 청년들이 실시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과연 육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 회사에 왔던 마케터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이 굉장히 이름만 대면 유명한 직장인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2년 동안 휴직 상태에 있다가 저희 회사에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어느 날 밤에 야근을 하면서 집에 CCTV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CCTV에서 나 대신 지금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돌보미가 아이를 때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길로 회사를 뛰쳐나갔고 그것이 마지막 출근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 팀원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회사에 있는 젊은이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 아이가 아프면 눈치 보면서 월차 내고 휴직하고 돌아와서 자리가 없거나 결국엔 퇴사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지금의 2030 젊은이들은 육아에 대한 기쁜 가치 있는 미래를 과연 꿈꿀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의 출산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삶보다는 얼마나 내가 기대하는 미래가 그려지는 것과 관련이 높다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내가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그보다 더 상위 가치에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는 지금의 2040, 30 청년들이 아예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에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리스트에 올리기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M포족과 관련된 연구를 보시면 미래 계획형, 그러니까 미래를 확실하게 계획하고 있는 유형의 청년들조차도 결혼과 출산에서는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출산 포기형이나 M포형 같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M포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포족, 당연히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난 단순히 결혼하기 싫어, 애 낳기 싫어라는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소망은 하지만 그것을 감히 그려볼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포기하는 개념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너의 존재가 얼마나 안전한지, 미래를 안전하게 그려볼 수 있는지 그 지점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인간은 내가 안정적일 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지금의 청년들은 거침없이 결혼과 육아와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담론이 나왔지만 진짜 공감이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위치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쉽게 설명하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신발을 신어보고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신발을 신어보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불안에 대한 양육서를 냈다 보니까 저에게 가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을 때 불안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떠올려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했던 대답은 선택이었습니다. 불안이 제거된 안정적인 상태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출생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불안을 제거했을 때 그들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본능적으로 무엇이 더 좋은지 깨달을 수 있는 지점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기점에서 청년이 부부로 넘어가는 지점, 그리고 부부가 아이를 갖는 지점,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모든 지점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이 불안이 연속적인 개념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지원, 집을 마련해 준다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세밀하고 다정하고 다양한 접근들이 많이 언급되어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청년들과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에게 정서적인 지원이 함께 제공되는 그러한 차원의 섬세하고 다정한 접근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번 주장해 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